자,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. 코로나19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바로 의사와 간호사, 또 역학조사관, 또 보건소 공무원 등 현장 대응 인력일 텐데요. 그런데 현장 대응 인력의 절반 정도가 처우가 불공정하며 또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바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등이 경기도 코로나19 치료 인력 조사 이 결과인데 유명순 교수 연결해서 좀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. 자, 유명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이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방역 인력 이 3명 중에 1명은 이 번아웃, 즉 소진 상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. 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은 좀 그래도 충격입니다, 교수님. 예, 그렇습니다. 사실 3명 중 1명이 번아웃이라고 했지만은, 그러니까 이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탈진에 해당되는 번아웃은 그걸 구성하는 영역이 3가지가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예. 그 3개의 모두 다 위험하거나 조심해야 되는 상태가 해당되는 분들이 3명 중 1명이고요. 만약에 정서적으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하고 피로하고 괴로운 그런 상태를 한정하면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강도의 코로나19 업무를 계속해 오면서 이런 인격적이고 또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이 탈진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나왔는데 저희 이 조사가 한 번 한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치료와 그 코로나19 환자분들의 치료와 또 방역에 참여하시는 인력들을 5월 중순부터 말까지 한 번 했고 7월에 또 해서 이 결과를 낸 것이라서 업무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영향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귀한 경기도 보건의료지원단과의 그 공동조사에서 나온 결과라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잘 공유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. 사실 우리 유명순 교수께서 실시한 이번 조사, 이게 이제 그 2차 유행 대비를 위한 필수 인력인 그 의료진과 현장 대응팀의 신체, 또 정신적 수준을 파악을 하고 또 지원 방안 개발에 활용하고자 진행했던 그런 연구였는데, 그런데 이제 2차 유행이 너무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, 교수님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응하고 적용할 새도 없지 않았나, 이런 또 염려가 듭니다. 예, 근데 지금을 2차 유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분들, 특히 감염병 자체의 전문가분들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 시간에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위기를 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상황이 기다렸다가 우리를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들이라는 게 항상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번에 드러난 것들 중에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고치고 또 개선해야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안다면 신속히 바꿀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이걸 뭐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작은 승리 전략이라고 하는데요. 지금은 한 번에 근본적인 것을 고치기보다는 눈에 드러나는 것들부터 차근히 이 성과를 쌓아가는 게 필요한 시점인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들이 좀 되고 있지만 최일선 그러니까 프론트라인이라고 하는 이 최일선에 있는 의료 인력, 방역 인력, 기타 공공 인력들을 이 마음과 신체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요인 중에 민원의 문제 그리고 이 허위나 내지는 왜곡된 정보에 의한 대처에 의해서 이 인력들이 힘든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노동에 대한 보상 문제나 아니면 인력의 확보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중간 또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 함께 당장 우리가 무엇을 이 최일선 인력들에게 기대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이분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또 무력하게 만드는 일들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현장 대응 인력들은 업무 그 지속 의지를 강하게 그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참 되게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
예, 저도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울컥하죠.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.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처음에 이 조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했느냐를 강조를 드렸냐면 물론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이 본인들도 다 가정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걸 거의 희생하면서까지 또 더위라든지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고 일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지만은 그 지속 의지가 1차보다 떨어진 데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다수가 10중에 7명 이상이 나는 이 사태가 계속되는 한 나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게 5월 달에 정도에 비해서는 떨어진 점, 또 젊은 층과 그리고 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, 또 특히 거의 올일원으로 그 예를 들면 음압병상에서 청소부터 뭐 식사 도움까지를 다 해야 하는 간호 인력들 사이에서 선택권이 있다면 옮기고 싶다. 이런 대답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치료나 방역 인력에 대해서 전사나 천사의 이미지를 드리고 감사한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이럴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업무 지속 의지를 더 꺾이지 않도록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참 이거 심리적 또 생리적으로 너무 지친 우리 방역원분들, 우리 국민들도 좀 이분들을 더 생각하면서 예방 수칙에 더 철저히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고 다음번에 좀 자세한 얘기 더 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, 교수님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